안녕하세요. 백발의 이혼 컨설턴트 조영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황혼이혼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뭐 몇 번 황혼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적으로 봐도 2020년 통계에 의하면은 이게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 정도 되고요. 건수로는 38,446건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황혼이혼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요즘에 제가 하는 상담하면 3분의 2 이상의 황혼이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이혼의 연령대가요. 그래서 이 황혼이혼에 관한 뭐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 내가 황혼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이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부들이 대체로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 공통점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8개 정도의 공통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들어보시고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5개 이상 나오면은 이제 이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가 좀 내 생활이 불만은 많지만 그래도 들어보니까 한 3개밖에 안 되네 이러면은 그래도 좀 유지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8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8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 이혼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됐다. 길게는 10년 이상 말 안 하고 살았다는 부부들도 있고, 보통은 한 2, 3년 정도는 한 집에 살지만 방 따로 쓰고 밥 따로 먹고 심지어 빨래도 따로 하고 비누도 따로 사다 쓰는, 자, 이런 생활을 한 끝에 옵니다. 자, 정서적 이혼 상태가 거의 존재한다. 바로 사이가 나빠도 이혼하지는 않고 둘이 버텨요.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하다가 그 상태를 깨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부들이 돈 때문에 심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언제? 아이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육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네, 만에 줬다 말다, 내지는 뭐 몇 년간 아예 안 줘서 내가 나가서 돈을 벌었네, 아니면 빚을 졌네.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두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돈 때문에 심하게 싸운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돈과 관련된 건데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다. 이게 어렵게 잘 자란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너무 돈에 집착한 나머지 내가 벌어온 돈, 내가 아껴서 모은 돈 쓰는 가족을 가차없이 공격한다. 이런 특징도 있더라고요. 자, 이 세 번째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기적으로는 이 은퇴하고 황혼이혼이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보니까 주로 생활비를 벌어오던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그때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3가지가 돈하고 관계가 있네요. 돈 때문에 심하게 싸운 적이 있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나, 주요한 생활비를 벌었던 사람이 은퇴를 한다. 이 3가지가 다 돈하고 관계 있는 얘기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네요.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거 봅니다. 5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부부 양쪽 다 그러거나 아니면 부부 중 한쪽이 결혼해서 생긴 자기 새로운 가족보다는 원가족하고 더 심리적으로 가까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주로는 남자분들이 사실 그렇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시월드가 처가 쪽보다는 훨씬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뭔 결정할 때 나의 아내의 의견은 듣지 않고 시부모와 상의해서 결정한다든가, 형님이나 누나의 의견대로 따른다.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소외된 이 배우자는 불만을 품게 되겠죠. 넌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니? 너희 부모랑 살아. 너희 형님이랑 살아. 너희 누나랑 살아.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5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요. 집안이 갈라져 있어요. 보통 부부 중에 한쪽과 아이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다른 쪽을 공격해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엄마와 아이들이 밀착해 있고 아빠를 적대시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엄마와 딸들이 아빠 얘기할 때 걔는 뭐 그 자식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저 심심치 않게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셋 다 따로따로예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들 따로. 왜? 아이들이 부모가 너무 싸워가지고 완전히 넌더리가 나가지고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분리돼 있다. 그 다음에 7번째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거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한다 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넌 내 말만 들으면 되지. 네가 뭔데 반항해.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배를 당하는 쪽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살아간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 8번째 특징인데요. 여기에 이제 양념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외도와 폭언, 폭행이 둘 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 이상 나타난다. 이 둘 다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의 공통점 8가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뭐 한 7, 8개 된다. 그러면 저는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댓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담을 해보세요. 전문가하고. 이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잘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좀 불행하긴 한데 2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남보다 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보다는 그 생활을 유지하는 쪽으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황혼이혼 고민하시는 분들 도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 오늘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하지만요,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늘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찾아주세요. 안녕.